기암 자전거가 잘 안 팔리는 이유는 바로 중고가 방어가 안 돼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TT라이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을 주제는 제가 여러가지 그 기암 자전거를 좀 바꿔가면서 타본 입장으로서 요즘 왜 이렇게 비싼 자전거, 기암 자전거가 안 팔리냐라는 주제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돈이 엄청 많고 남아가지고 계속 자전거를 사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자전거를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고부터 어느 정도 순간에 좀 이르렀을 때 계속 그 프레임을 변경하면서 여기까지 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탔던 자전거들을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저는 처음에 입문에 하이브리드 30만원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걸로 국토종주를 했었고 그거에 이제 매력에 빠져서 로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로드는 여기 보이시는 요 TCR 모델이고 그때 당시 이거를 만차를 160만원 정도 샀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10호 간지 대박이죠. 그때 사이즈 완전 미스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자전거는 여기 있는 윌리어 센토. 요거는 도사에 있는 중고 자전거를 구매를 해서 잘 타고 다녔고 이 윌리어 다음에 기변을 한 모델은 요 콜라고 컨셉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콜라고 C 시리즈를 참 그때 많은 동경에 빠졌었는데 당시 너무 비싸가지고 못 타서 콜라고라도 타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변을 했던 자전거는 그 챕터 레레라는 그 자전거입니다. 요거는 기안급은 아니었지만 당시 디스크 브레이크를 처음 맛을 보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자전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도그마 F 모델이고 이 도그마 F 모델을 봤는데 거의 한 7개월, 8개월 걸렸습니다. 눈 빠지는 줄 알았고 제가 처음으로 정말 샀던 거의 기암급 자전거가 이제 도그마이고 이 도그마를 타면서 중간에 요 V4RS를 또 같이 겸용으로 타고 있었고요. 이 V4RS를 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그마 V4RS 다 팔고 여기 위에 있는 TT 자전거 하나 서벨로 P5 하나 이제 기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타고 있는 이 자전거가 이 콜라고사의 Y1RS 그 뚜르드 프랑스 에디션입니다. 이게 정말 동경의 자전거였는데 어떻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기변한 자전거 변천사를 쭉 보여드렸는데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좀 너무 많네요. 저도 자전거에 좀 미쳐가지고 이래저래 이렇게 계속 자전거를 바꾸고 하면서 탔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현타가 안 올 수는 없죠. 현타가 많이 오고 이제는 아마도 그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거 안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얘는 안고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 가고요. 어떤 분들은 막 금메달 따라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 타면 이제 금메달 따라고 하시는데 금메달은 포가차가 너무 잘해서 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을 부분은 이겁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많이 바꾸면서 탈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전거 입문하고부터 한 2년 전까지는 자전거가 감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전거를 타다가 한 2년 타다가 팔아도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되었었어요. 특히 이게 이제 코로나 시절 쇼티지랑 좀 맞물려서 그때는 오히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중고차를 이렇게 사다가 오히려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새거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콜라고 도그마 F 이런 거 타다가 다음 버전은 한 3년 뒤에 나오잖아요. 그때 오히려 그 전에 있던 그 도그마 프레임은 예를 들면 한 80% 정도 샀던 가격에 80% 정도에 팔고 그 다음에 새로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자전거를 탔지만 물론 완전히 피해를 안 본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피해가 그렇게 적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거도 이제 금방 팔렸었고 또 금방 팔리니까 또 그거에다가 조금 보태서 다시 새 자전거, 좋은 자전거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쓴 금액은 당연히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자전거를 한 대 사고, 두 대 사고, 세 대 사고, 네 대 사고 누적으로 그런 쌓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새로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비싼 자전거를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다시 뭐 타던 자전거 다시 팔고 또 얹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의 경우에는 이 도그마 F라는 자전거를 판매를 할 때부터 그걸 심각하게 느꼈는데요. 이게 자전거가 팔리질 않아요. 특히 비싸면 비쌀수록 더 안 팔려요. 오히려 좀 100만원, 뭐 200만원짜리 자전거는 그래도 좀 팔리는데, 예를 들면 뭐 1000만원, 뭐 2000만원짜리 자전거는 이거를 심지어 반값에 후려쳐도 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뭔가 이 자전거를 팔면은 옛날에는 연락이라도 오잖아요. 막 간도 보고 그랬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합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일단 팔아야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재구매를 할 수 있는데 팔리질 않으니까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구매 안 돼요. 그리고 팔았다 치더라도 정말 제가 손해보면서, 예를 들면 한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뭐 좀 타다가 거의 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게 선뜻 기암 자전거를 구매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싸나 뭐 그런 중고장터에 매물은 계속 쌓이고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중기암 자전거가 잘 안 팔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은 최근 10년 전 한 저희 자전거 요 데이터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뽑아본 금액인데, 10년 전 2016년에 약 1,500억 정도, 1년에 1,500억 정도의 규모였다가 이게 이제 계속 비슷했었어요. 근데 19년까지 이제 1,500, 1,600 뭐 이 정도 언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갑자기 보시면 21년도에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이게 그때 이제 쇼티지도 나고 자전거 인구도 막 엄청 유입되는 시기여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했다가 이게 이제 1,600억 하던 게 거의 2배 뻥튀기, 주식으로 치면은 이거 뭐 더블 스코어 급등주처럼 2023년에 3,300억을 찍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나이트 브라더스라고 세빛섬 반포 쪽에 있었는데, 거기 막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제가 있는 자전거를 거기다 그냥 갖다 팔아버리면 자전거 가격 측정해서 그냥 돈을 막 줬었어요. 그 정도로 중고 자전거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고, 그만큼 순환 회전율도 되게 상당히 빨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비상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현금처럼도 막 사용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2023년도였던 것 같아요. 2023년도였던 것 같다가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2024년부터 한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고, 작년에도 뭐 그렇게 크게 회복을 못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 빙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빙하기. 그리고 올해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650억 정도니까 올해도 뭐 작년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는 그런 스코어가 기록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치 지금 자전거가 현재 가장 거의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전거가 안 팔리게 시작됐을까라고 좀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이제 주변에서도 자전거가 사실 신규 유입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만 해도 저한테 자전거 어떤 거 맞춰야 되냐 이런 문의사항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같이 자전거 타는 친구들도 지금 러닝 쪽으로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좀 이게 뭐랄까 좀 되게 좀 최근에는 좀 고인물들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진입 장벽이 제법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은 거의 중간이 없거든요. 미들급이 없고 이번에도 뭐 그란폰도 같은 데 나가보시면 아는데 대부분 거의 기아급 자전거 많이들 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살 사람은 거의 다 샀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싼 자전거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없고, 저희도 이제 다른 자전거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자전거를 팔아줘야 되는데 이전 중고 자전거를 받아줄 사람들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또 새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계속 이대로 정체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느 계기로 다시 이제 뚫고 지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보면, 사실 저희 모든 것들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거의 밑바닥, 거의 하락 사이클의 끝단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이제 러닝도 뭐 영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지겹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또 유입이 될 거거든요. 그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중학생 한 3학년? 그쯤부터 아니죠. 뭐 중학교 3학년 맞지?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한 중학교 3학년까지인 것 같아요. 그 애들을 보면은 요즘 픽시 장난 아니게 많이 탑니다. 제 요 서벨로 P5 타고 나가면 와, 서벨로다 막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 다 따라다녀요. 한번 태워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엄청 많고, 인구가 지금까지 자전거 타는 그 픽시 사람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금 한풀 꺾이긴 했어요. 이 브레이크 요즘에 브레이크 안 달면 벌금 낸다 이런 법도 통과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풀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지금 이제 보시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하면은 뭐 15살 16살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런 애들이 한 5년 되면 이제 대학생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대학생 돼서까지도 막 이렇게 스피딩 막 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계속 영원히 PC 탈 수가 없거든요. 그 짜세가 이제 지금은 그게 멋있는 줄 알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이제 로드 자전거로 넘어올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년, 3년 정도부터는 슬슬 또 시장이 또 올라오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제조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왕이면 이제 샵들을 좀 잘 이용을 해주고 여러 가지 좀 도와주는 관점에서도 으쌰으쌰 해야지 계속 저희도 이제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고, 결국 자전거 값도 지금 안 팔린다고 해서 할인은 하겠지만, 사실 진짜로 자전거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 얘도 많이 만들어야지 마진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좀 문화가 정착이 돼야지만 되고, 이제 수입사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자전거 시장 많이 어렵다고, 환율 높다고 계속 천정부지를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는 제가 타막 S워크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최대한 좀 힘을 내셔가지고 가격 방어를 잘하고 최대한 조금은 합리적인 가격에 줄 수 있도록 코리아 수입사분들이 잘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콜라보 자전거가 비싸지만 만족스러운 점은 뭐냐면, 이 수입사가 이제 최근에 LS 네트워크스로 변경이 되면서, 뭐 그전에도 괜찮았는데 다달이 거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유저들 모아서 자전거도 타고, 저번 달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뭐 스테이크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하고, 콜라보 C7이 최초 런칭을 또 저희한테 공개를 하고,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이게 계속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1년 계속 지속적으로 유저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자부심과 복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조금은 돈을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보상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입사가 몇 가지 있어요. 삼바다 스포츠도 그런 이벤트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고, 어쨌든 지금 그 수입사든 샵이든 많은 분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은, 한번 자전거를 팔았다고 땡이 아니고 계속 이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서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지금에 있는 그나마 고인물들도 잡아놔야 나중에 이제 이제 조금 꾹꾹 참았을 때, 그런 새내기들이 올라왔을 때 좀 더 이런 자전거 시장이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잡담이 길었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TT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